가슴 운동은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벤치프레스는 프로네이티드 그립, 수피네이티드 그립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립의 넓이는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벤치 각도는 몇 도가 가장 좋을까요? 프리웨이트가 스미스 머신보다 정말 더 좋을까요?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에 가장 좋은 벤치프레스는 무엇일까요? 어깨 각도 몇 도가 가장 좋을까요? 고중량이 저중량보다 근성장에 효과적일까요? 벤치프레스의 경우 선피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을 사용하라고 옆에서 지시해주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가슴 근육을 키우는데 알아야 하는 정보를 10개의 논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 가슴 근육의 기본적인 형태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가슴 근육에는 대흉근, 소흉근 등 많은 근육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근육은 대흉근입니다. 흔히 갑바라고 말하는 근육이기도 하죠. 대흉근은 여러 곳에서 시작하여 상완골로 모이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팔 움직임에 관여를 하죠. 대흉근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쇄골이랑 연결된 빗장 부분, 복장뼈, 갈비뼈와 연결된 복장갈비 부분, 외복사근 너림줄에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편의상 쇄골과 연결된 부분을 윗가슴, 갈비뼈, 복장뼈랑 연결된 부분을 중간가슴, 외복사근 너림줄에 붙어있는 부분을 아랫가슴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제 대흉근의 구조를 알게 되셨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슴 운동은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존 포카리 박사가 대표적인 가슴 운동 9개를 분석한 결과 최고의 운동은 바벨 벤치프레스였습니다. 팩덱 머신을 이용한 운동과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지만 모두 벤치프레스보다 낮은 근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떤 그립이 효과적일까요? 먼저 벤치프레스 그립에는 크게 두 가지 그립이 있습니다. 프로네이티드 그립, 수피네이티드 그립입니다. 물론 오버그립이라 불리는 클로즈드 그립 형식으로 잡았습니다. 실수 한 번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불리는 썸리스 그립, 자살 그립은 생략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능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벤치프레스의 가장 좋은 그립은 타겟으로 하는 가슴 근육 부위마다 다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퀘벡 대학에서 벤치프레스 자세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벤치 각도 3가지 인클라인, 호리즌탈, 디클라인, 그립의 종류 2가지 프로네이티드, 수피네이티드, 그립의 폭 2가지 넓은 경우, 좁은 경우 모두 고려하여 총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12가지 벤치프레스 자세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실험은 꽤나 날카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2가지 자세마다 들 수 있는 무게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 각 자세별 1RM을 측정하고 1RM의 70% 무게 12RM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부 가슴의 최고의 운동은 인클라인 벤치 프로네이티드 그립으로 좁게 잡은 경우와 인클라인 벤치 수피네이티드 그립으로 좁게 잡은 경우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인클라인 형태로 손폭만 좁게 잡으면 그립의 종류에 상관없이 상부 가슴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중간 가슴의 경우 호리즌탈 프로네이티드 그립으로 넓게 잡은 경우로 나왔습니다. 아랫 가슴의 경우도 호리즌탈 프로네이티드 그립으로 넓게 잡은 경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클라인은 윗가슴, 디클라인은 아랫가슴이라는 지식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인클라인은 윗가슴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근전도를 보여줬고 디클라인은 아랫가슴에서 높은 근전도를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최고의 윗가슴 운동은 인클라인이었던 반면 최고의 아랫가슴 운동은 호리즌탈에 위치하고 있었네요. 인클라인 벤치의 경우 벤치 각도를 몇 도로 해야 효과적일까요? 스페인 알메리아 대학 데이비드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30도에서 가장 높은 근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가슴 부위별 최고의 벤치프레스의 자세는 알겠는데 프리웨이트를 할지 스미스 머신을 할지 고민되시나요? 이에 대한 해답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학 에반이 발표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반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프리웨이트와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의 근전도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약간 프리웨이트가 우수했지만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깨 근육에선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니 프리웨이트가 가능하신 분들은 프리웨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몰라 한번 더 다른 논문으로 교차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대학 스티븐 논문에서도 가슴 근육의 경우 프리웨이트가 머신보다 조금 높은 근전도를 보였으나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어깨 근육에서는 이번 논문에서도 근전도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네요. 가슴 근육의 지근과 속근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 스리니바산 논문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 근육은 지근과 속근 비율이 35대 65였습니다. 속근의 비율이 높으니까 고중량 저반복이 저중량 고반복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벤치프레스의 경우 아니오입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저널인 엘스비어에 올라온 미찰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저중량을 하든 고중량을 하든 실패 지점까지만 계속해서 운동하면 근전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감히 엘스비어에 올라온 논문이지만 의구심이 들어 다른 논문을 한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일본 도쿄대 논문에서도 벤치프레스의 경우 분비대에서 저중량 고반복과 고중량 저반복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프레스의 경우 선피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바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바실리아 카톨릭대 논문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입니다. 근전도에서 오히려 선피로 운동을 하고 들어간 경우 가슴 근육, 어깨 근육에서 낮은 근전도를 보여줬습니다. 삼두근만 유의미하게 선피로 운동을 하면 더 큰 근전도를 보여주네요. 그런데 선피로 운동을 한 경우와 바로 본 운동을 들어간 경우를 비교하면 반복, 세트 횟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변수까지 고려한 결과인가요? 네,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실험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본 운동부터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치프레스의 대부분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들어가기 전 해결하지 않은 두 가지 의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 각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운동을 할 때 말로 코칭해주는 것이 근전도를 높여줄까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 각도에 따른 프로네이티드 그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캐나다 퀘벡대학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어깨 각도로 운동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특정 근육을 써라고 말로 지시해주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벤자민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벤치프레스 1RM의 50%로 운동할 때 가슴 근육의 경우 22%만큼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강도가 올라갈수록 효과는 떨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최고의 가슴 운동은 벤치프레스다. 윗가슴은 IPC 인클라인 프로네이티드 그립으로 좁게 잡은 경우, ISC 인클라인 수피네이티드 그립으로 좁게 잡은 경우가 최고의 운동이다. 중간가슴은 HPW 호리즌탈 프로네이티드 그립으로 넓게 잡은 경우이다. 아랫가슴도 HPW 호리즌탈 프로네이티드 그립으로 넓게 잡은 경우이다. 벤치프레스 어깨 각도는 프로네이티드 그립에서 큰 의미가 없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자세로 하자. 프리웨이트와 머신을 이용할 때 가슴 근육 근전도, 근비대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어깨 근육 등 다른 부위의 근육에서 더 높은 근전도를 보였다. 벤치프레스는 선피로 운동보다 웜업 후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벤치프레스의 지근과 속근의 비율은 35대 65지만 고중량 저반복, 저중량 고반복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옆에서 가슴 근육을 사용하라고 말로 해주는 것은 실제 도움이 된다. 이상 10개의 논문으로 바라보는 최고의 가슴 운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운동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헬스저장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